Hello everyone. 여러분 반가워요. 천하인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제 9번째 온라인 강의를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구강 전통문화와 대중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제 문화와 전통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푸이용이라는 학자는 민족학 인류학 사전이라는 그 책에서 전통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지속되어 현재에도 전하고 계속 살아 움직이며 또 그것을 받아들여서 다음 세대에 전하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 무엇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전통을 중시하고 또 이것은 우리의 전통이야 이렇게 이제 고유의 그 어떤 민족이나 어떤 그 지역이나 또는 뭐 국가나 뭐 이런 그 같은 구성원들끼리 고유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또 그것들이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 세대까지 계속 전해지고 이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전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그 사회에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제 습관이나 뭐 또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이제 생활 양식 이런 것도 우리가 문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화에는 사실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특성들이 있습니다. 이런 그 역사적으로 또는 지리적으로 함께하는 어떤 일정한 어떤 사회에 존재해온 그 전통 문화라는 것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딱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화 자체도 이제 사실은 뭐 계속성, 지속성도 있지만 변화 가능성도 있죠. 변화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그 사회마다 그 고유한 자기들만의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통 문화는 사회화되면서 천천히 서서히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사회화는 이것도 문화하고 비슷한 그런 말인데 그 사회에 뭐 어떤 고유한 그런 문화들과 이런 양식들이 서로 공유되면서 점점 기성세대를 닮아가는 것들을 소셜라이제이션, 사회화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사회화도 문화도 사회화되면서 조금씩 변화되어 간다는 겁니다. 전통은 우리가 이제 어려서부터 자연적으로 우리가 습득하게 되고 또 거기에 이제 적응을 하게 되는데 이것들이 우리의 그 몸과
정신에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어린 시절에 배우지 않았다면 그것들이 커서 배운 사람하고는 다소 약간 어색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언어 같은 것도 우리가 어려서 배우지 않고 어른이 되어서 늦게 배우게 되면 아무래도 약간의 그 차이나 또는 완전한 습득이 사실 좀 어려워요. 네. 이것들이 이제 일종의 이제 전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문화는 종교 또는 교육, 음식, 예술, 또는 흥미, 유희 이런 행위와 또 믿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사회의 구성원인 인간이 취득한 규범이나 습관 또는 행동과 여러 가지 지침들로 이루어진 복합적인 그런 총체를 우리가 문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모든 문화는 다 특별하고 특수하고요. 또 지역적, 사회적으로도 각각 다르게 구분이 됩니다. 네. 따라서 문화는 혈족, 가족, 그리고 정치 집단들의 규칙들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몸 건강, 병과 같은 행위와 그런 믿음은 문화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고유한 어떤 지역과 역사 속에서 뿌리를 내리는 그런 문화는 지역성과 역사성을 토대로 하는 전통에 의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적되고 또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전통문화의 개념과 범위를 살펴봅니다. 먼저 전통문화의 개념과 성격인데요. 전통이라는 것은 근대와 비교되는 말입니다. 근대는 이제 최근에 이제 얘기를 근대, 가까운 세대 이런 걸 근대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전통은 과거로부터 계속되어 온 것들이기 때문에 형성이 되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약간 비교는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통과 또는 근대 이 두 가지를 서로 다른 단절된 것이다 라고 보는 그런 입장이 있고, 아니 이거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연속이다 라고 보는 그런 입장, 이 두 가지가 주장이 되고 있어요. 저 먼저 단절론, 그러니까 전통과 근대는 서로 다른 것이다 라고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는 스멜스입니다. 스멜스는 전통적인 행위 규범은 근대화를 방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근대화로 인해서 새롭게 변화된 그런 구조적 변화는 새로운 형태의 어떤 행위 규범을 요구하는 것이지, 과거로부터 오는 그런 전통과는 다르다. 또한 그런
기존의 전통과 새로운 근대화는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방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통은 극복되어야 된다. 당연히 극복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속적인 것이다. 연속으로 보는 입장은 이 벤딕스가 대표적인 학자인데, 이 전통과 근대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고 배타적인 것이 아니고 연속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과거에도 근대적인 그러한 요소는 존재해 있었고, 오늘날도 전통적인 요소는 존재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 전통과 근대를 연속적이라고 보는 연속론에서는 또 두 가지의 입장이 나누기도 합니다. 자, 이 연속론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진보적인 입장과 보수적인 입장, 즉 보수적 입장과 진보적인 입장, 이 두 가지로 또 나누기도 합니다. 먼저 보수적인 입장은 뭐냐? 현대사회에서 이 전통 문화의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수용을 강조하는 보존적인 전승론을 우리는 보수적 입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으로서의 전통 문화의 그 소극적 수동적인 수용을 강조하는 것이죠. 전통을 대해서 맹목적인 그대로 옛날로 그대로 답습을 하거나 또는 다시 회귀하는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그 전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통을 그대로 고수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 바로 보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연속은 연속인데, 이 연속론은 이렇게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보수적인 입장. 자, 이와 반대로 진보적인 입장은 전통 문화의 어떤 적극적, 능동적인 재해석이나 또는 재창조를 강조하는 창조적인 그런 입장, 창조적인 발전론, 이거 진보라고 우리는 보통 얘기를 합니다. 전통 문화에 대해서 이해는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현대나 또는 미래의 감정이나 사고 또는 행동, 생활에 맞는 문화적인 주체성을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인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진보적인 입장인데요. 어떤 문화에 대한 주체자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보존적 전승론, 즉 보수적인 입장은 그 주체는 누가 되겠습니까? 기성세대가 주체가 되겠죠. 그래서 기성세대가 주류가 되고 또 그들에게 의존하는 그런 입장이 보수적인 입장이 되겠고, 이 창조적인 발전론, 즉 진보적인 입장에서의 주체, 주류는 이 젊은 신세대가 그 주체가 되겠죠.
전통 문화를 이해하는 또 하나의 축은 전통과 관습을 서로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전통과 관습. 관습은 과거의 규범적인 행위를 말하고요. 현재의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관습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전통은 실제적인 행위를 둘러싸고 있는 공식적인 도구와 또는 의례화, 그러니까 정례화 또는 의식화된 그런 실천, 즉 실제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전통은 따라서 전통 사회의 문화는 현대사회의 이미 적합성을 상실한 과거의 전통적인 사회 구조에서만 적합했던 문화적 유산으로서의 전통이다. 이게 이제 문화적 전통이죠. 그 다음에 전통 문화는 건축 설계나 또는 의상 패턴, 사고방식, 행동 원리 또는 생활 양식 또는 여러 가지 예술에 담겨져 있는 혼이다. 혼, 정신이다 이거죠. 네. 혼으로서 현대와 미래의 문화 창조를 풍요롭게 해주는 그러한 문화 창조의 바탕이다. 새로운 문화 창조의 바탕이 된다. 따라서 현대사회와 미래사회에 알맞은 문화의 그 발전 방향을 세워주는 그런 기초가 바로 전통문화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전통문화의 그 성격은 먼저는 첫 번째는 전통문화는 가치 판단이 개입이 되어 있어서 긍정적인 것과 좋은 것, 바람직한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는 그런 점이고, 두 번째는 적용 범위상 다양한 차원의 전통 문화를 논할 수 있다. 즉 지역적, 계층적, 시대적 구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점이 있고, 세 번째는 전통 문화도 변화할 수 있는 가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점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전통 문화의 세 가지 성격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방금 얘기했던 대로 전통 문화의 성격은 세 가지 가치 판단이 개입이 되어 있어서 긍정적인 것, 좋은 것, 바람직한 것이라는 의미. 두 번째는 적용 범위상 다양한 차원의 전통 문화를 논할 수 있는 지역적인 거다 또는 계층적, 시대적 구분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점. 세 번째는 전통 문화도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 가변성을 갖고 있다. 라고 보는 그런 입장, 그런 점, 이 세 가지가 전통 문화의 성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전통 문화의
범위는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말할 수 있는데요. 시대 또는 계층 또는 그 문화 항목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먼저 시대는 문화와 전통 문화의 그 시대적인 특징 이런 것들로 판단하는 거죠. 구별하는 거죠. 통시적 측면이라고 합니다. 통시적. 시간을 이렇게 통해서 보는 그런 구분하는 그런 측면. 그러니까 뭐 우리도 이제 여러 가지 역사나 또는 시대로 봐서 전통 문화가 고대 문화도 있고 뭐 중세 또는 근대, 현대 뭐 이렇게 이제 시대적으로 구분하는 그런 것도 있고, 두 번째는 계층에 의해서 구분하는 겁니다. 계층은 왕과 그러니까 궁중에서 또는 양반이라고 하는 그런 그 상류층 과거에, 그 다음에 평민들 일반 이런 사람들 이런 신분에 따라서 문화의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이제 이렇게 어떤 신분의 구분이 있을 당시에 나타나는 그런 문화의 차이도 있지만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는 이제 이런 신분이나 어떤 계급의 구분은 없지만 다양한 계층은 존재합니다. 사회 계층은 다양한 계층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계층마다 그들의 고유한 문화들이 있어요. 이렇게 계층으로 문화를 구분하는 그런 차원이 있고요. 세 번째는 그 문화의 항목이 뭐냐, 전통 문화의 항목이 뭐냐에 따라서 또 구분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음악도 이제 과거에 오래된 그런 전통 음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근대, 현대, 뭐 지금도 뭐 이제 문화는 또 시대에 뭐 따라서 항목에 따라서 뭐 다양한 그런 문화들이 있고요. 의식주, 우리가 입고 먹고 자고 하는 이런 그 문화적인 차원에서도 그 다양한 그런 문화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축제나 또는 종교 이런 것들도 각각 다 다른 그런 문화들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는 물론 굉장히 다양하고요. 이런 전통 문화도 이런 시대나 계층이나 항목에 따라서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자, 전통 문화의 일반적인 범위는 첫 번째 상층 문화, 두 번째 생활 문화, 세 번째 축제 문화, 네 번째 예술 문화, 다섯 번째 가치 문화, 이렇게 한 5가지 정도의 범위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층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전통 문화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오래 과거로부터 계속 이어져 온 그런 고유의 문화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어떤 계급사회, 신분사회에서 상류층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런 문화인데요. 종묘제례, 종묘제례는 뭐 조상들의 어떤 뭐 제사나 또는 뭐 어떤 제례식, 예, 그런 의미. 예. 오래전부터 이어져 오던 그런 뭐 어떤 장례 문화, 뭐 이런 것들이 되겠고, 그 다음에 양반 문화, 양반들만 또 서로 공유했던, 예, 그런 문화. 그러니까 평민이나 서민들과는 다른, 예, 또 그들만의 독특한 그런 문화들이 있습니다. 이게 상층 문화. 두 번째 생활 문화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전통 문화, 의식주 또는 뭐 생활 도구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축제 문화. 축제 문화도 전통 문화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축제들이 많이 있죠. 전통 놀이, 그다음 마을 축제 같은 것들이 고유의 전통으로 계속 이어져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술 문화, 뭐 국악, 음악이죠. 음악, 미술 또는 공연, 예술, 뭐 각종 공예, 뭐 이런 것들이 예술 문화로서 전통적으로 이어오는 것들이 있고요. 가치 문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뭐 부모를 공경하거나 윗사람들, 그러니까 손윗사람들 또는 나이 많은 분들에게 또 잘 그들을 뭐 공양하고 또 잘 뭐 섬기고 보호하는 그런 가치, 하나의 그 시대의 어떤 가치가 되겠죠. 공동체 의식, 서로 이제 같은 어떤 지역이나 또는 뭐 어떤 그 시대에서 서로 공유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 의식. 그 다음에 예절, 예절. 특히 예절도 하나의 인간의 어떤 가치에 관련된 건데, 이것도 뭐 나라마다 다르고요. 또 역사 속에서도 다양한 그런 예절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그 전통 문화는 외래 문화와는 다른 개념이죠. 예. 그러니까 외부에서부터 전해오는 그런 문화와는 다른 건데요. 이걸 우리는 이제 재래 문화, 그러니까 전통 문화는 어떤 지역에서, 특정한 지역에서 살아오고 전해지는 그런 문화, 이거를 우리는 재래적인 전통 문화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외부에서 들어온 서양 문화 같은 것들을 우리는 외래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문화는 항상 자생적인, 그러니까 재래 문화가 되겠죠. 자생적인 문화가 또 외래 문화를 흡수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거나, 또는 그 새로운 문화가 또 외래 문화를 흡수해서 또 다른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전통 문화도 계속 이렇게 거듭이 되고, 또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고, 전통 문화가 되고, 재래 문화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전통 문화의 보존과 발굴인데요. 첫 번째, 전통 문화 보존의 필요성. 전통 문화는 그 속에 어떤 그 시대의 배경이나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그것들을 파괴하거나 해체하거나 없애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통 문화는 그 자체가 그 특정한 지역에서 오래전에 살아왔던 조상들의 그 생활 방식이나 삶의 방식이고 또 그들의 그 지혜가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보면 우리나라의 고유의 그런 문화들, 전통 문화들이 세계화가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또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외래에서 물론 외국에서 서양이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 문화적인 요소들이 우리나라로 많이 물론 들어오긴 합니다. 유입이 되긴 하지만 또한 우리의 전통 문화 또한 그들과 비교되는 아주 세계적인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우리가 근대화가 되면서 우리의 전통이나 전통 문화 뭐 이런 것들이 서양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라고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거의 이제 버리고 또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문물을 선진 문물들을 받아들이면서 우리 것들을 많이 말살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보면은 우리 것은 좋은 것이여 하면서 우리 전통 문화나 전통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을 다시 찾아내고 발굴하고 보존하고 또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통 문화 유산들을 잘 보존하고 또 발굴해서 전 세계에 또 세계인들에게 또 문화의 우수성을 우리가 알리면서 새로운 문화 창조를 하는 그런 바탕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그 고유의 전통 문화 유산들이 많은 그런 것들이 잘 보존이 되고 또 가꾸어져서 독특한 또 우리의 고유의 문화를 또는 예술을 발전시키는 기초와 또는 밑거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통 문화의 보존과 발굴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전부 변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모든 세상 모든 것들, 세상 모든 만물 이런 건 다 변화하고 있어요. 문화도 마찬가지고 문화도 점점 변화하고 있고요. 또한 이 전통 문화도 어떤 역사적인 배경에서 보면 끊임없이 변화를 거듭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제 문화유산의 경우 보존하거나 그 관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본질을 유지하느냐 또는 훼손하느냐 이게 달려있게 되는데 전통 문화는 비교적 잘 보존이 된 것도 있고 또는 아주 심하게 훼손이 되거나 아주 없어져 버리는 소멸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 문화로 재조명할 필요에 의해서 역사적 또는 예술적 또는 학술적 의미와 가치를 지닌 대표적인 것들을 선별해서
또는 변화 또는 훼손 또 소멸의 그 정도에 따라서 그 상태에 따라서 보존하고 또 보급하고 또 더욱더 선양하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 전통 문화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고 또는 뭐 훼손이 일부가 되었다거나 완전히 없어져 버린 소멸의 그런 원인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왜 변화되고 또 훼손되고 소멸이 되어 있는지 그 원인을 한번 보면 옛날에 이제 조선시대에 성리학에 의해서 그 어떤 그 시대적인 그 사상들이 이제 우리 전통 고유의 사상이 있는데요. 전통 문화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시대적인 조류나 사상들에 의해서 전통 문화가 억압이 되고 또는 배척되고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그 성리학, 물론 성리학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이치를 깨닫고 우주의 이치를 깨닫는 그런 성리학인데 이 성리학이 우리의 전통 문화인 무교나 또는 불교나 이런 것들의 그 전통 문화를 억압하거나 또는 배척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변형이 되거나 또는 위축되거나 또는 뭐 천대받거나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또 이제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유교를 이제 그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교의 윤리관들이 주로 이제 성리학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유교의 윤리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제사 또는 제례 뭐 이런 것들이 다 유교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통 문화였던 뭐 무교라든지 또는 뭐 고려시대의 불교라든지 이런 것들은 점점 서로 박해가 되고 억압되고 또는 배척이 되고 또는 변화되고 위축이 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일제시대에 우리의 전통 문화가 많이 말살을 당하게 되는데 이거는 일본의 어떤 침략적인 그런 정책에 의해서 우리의 전통 문화, 고유의 문화들을 전부 다 말살하는 이런 정책들을 그들이 펼쳤습니다. 아주 불행한 그런 우리의 역사이고 또 우리의 전통 문화가 아주 많이 훼손되거나 또는 소멸되는 아주 그런 불행한 사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한민족을 일본은 열등한 민족이라고 아주 우습게 이렇게 몰아가면서 그들이 우리 나라를 아주 영원히 식민 통치의 대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추진한 그런 대표적인 정책이 민족 문화, 전통 문화를 왜곡시키거나 말살하는 그러한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그 생활 문화가 일본에 의해서 바뀌게 되는데
서양 문화나 또는 일본 문화가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유의 민족 문화들은 전부 다 억압당하거나 말살을 당하거나 금지되거나 또는 파괴되거나 탄압을 받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해방 이후에 서구화 또는 산업화로 인해서 훼손되고 변모된 그런 경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일제의 그런 식민지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되고 나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어 있는데요. 전통 사회와는 전혀 이질적인 새로운 문화가 새로운 사회가 이제 나타나게 되죠. 따라서 그 시대에는 서구 문화가 굉장히 많이 유입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과 서로 다른 그런 가치관들이 많이 유입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서구 문화나 그런 서구적인 가치관들이 합리적인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고 그거를 통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거라고 다 말살을 하고 서구화의 그 근대화에 아주 또는 산업화가 급속하게 진행이 되었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전통적인 놀이문화, 세시풍속 또는 축제, 관혼상제, 생활문화 이런 것들이 서양화되고 또 그런 변화된 사회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아주 급격하게 변화되는 이 문화의 변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의 그 의식주나 우리의 생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서구화, 산업화가 되는 그러한 시대적인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몰려왔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그 서구화 근대화된 그런 문화가 우리의 그 고유한 전통 문화 또는 뭐 세시풍속 이런 것들을 변형시켰고 또 위축시켜서 거의가 많이 소멸이 되고 없어지고 일부만 명맥을 유지해 왔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왜 그 잘못된 우리의 그 어떤 그 가치관이나 어떤 우리의 그 주인의식이 좀 부족했던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의 어떻게 보면 좀 불행한 역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의 그 문화나 고유의 전통이 새롭게 이제 부각되고 새롭게 인식이 되면서 이제 우리의 전통적인 것을 다시 보존하고 발굴하고 뭐 이런 찾아내는 것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또 그것을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들 우리는 많이 지금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우리 전통 문화도 사실은 잘 보존이 돼야 되겠죠. 우리에게 우리의 그 어떤 역사적인 가치 또는 우리의 어떤 의식 뭐 이런 것들이 없어져서는 안 되고요. 더욱더 보존이 되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새롭게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이제 종교 문화. 종교 문화는 또 굉장히 그 문화적인 중요한 요소로서 전통 문화에 굉장히 큰 뿌리 그리고 줄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과거에는 우리나라 고대 사회는 이 전통 신앙은 무교, 오조, 무속 이게 기반을 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불교나 시대에 따라서 유교나 도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고 이게 하나의 또 우리나라 문화로 정착을 하고 또 이제 근대로 들어오면서 또 서구의 기독교 문화가 또 유입이 되고 또 자체적으로는 또 뭐 민족 종교 민족 신흥 종교가 또 이제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종교적인 것들은 그 시대의 문화적인 기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 문화의 정신적인 기반으로서 전통 문화에 여러 가지 이러한 다양한 문화들이 종교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생업문화입니다. 이게 우리 이제 일상 생활에서 나타나는 그런 문화가 되겠죠. 이제 산업화, 서구화로 인해서 우리의 전통적인 생활문화, 생업문화는 거의 뭐 소멸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서구 과학 문명에 의해서 전통 생업의 기술이나 과학이나 문화는 다 무시되거나 또는 부정되기에 이릅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생활 문화들은 전통 문화와의 관계에 있어서 구조나 기능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문화, 생업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유물을 수집하고 복원하고 보존하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네. 따라서 이제 뭐 박물관 또는 우리 전통 생업 박물관 뭐 이런 걸 통해서 발굴되고 보존되고 거기에다가 전시를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롭게 복원되고 이해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시풍속과 축제입니다. 전통 놀이 문화가 뭐 성별 또는 남녀노소, 계층별, 개인별, 집단별 또는 지역별 또는 뭐 어떤 지방별로 매우 전통 놀이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런 전통 놀이를 보급하고 대중화하기에 앞서서 먼저 조사나 보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전통적인 놀이 문화가 현재 지방에 따라서 어떻게 잔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현지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발굴해내야 할 것입니다. 전통 놀이 문화들이 대부분 소멸되기는 했지만 각 지역마다 지방마다 세시풍속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연구를 거듭하고 그런 연구를 통해서 다시 복원하고 또 거기에 맞는 지방 민속 문화로서 교육을 시키고 장려하고 지원을 해서
보급을 더욱더 시도한다면 우리의 생활의 여유와 또 우리의 멋을 찾는데 아마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또한 축제 문화는 조선시대, 일제시대 해방 이후에 산업화나 서구화를 통해서 많이 없어지고 소멸이 되었습니다. 또 위축이 되고 변형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런 전통 문화인 축제 문화 이런 것들을 다시 복원하고 또 발굴하는 그런 작업들이 많이 요즘은 이루어지고 있고 그게 굉장히 큰 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전통 문화의 그 하나로서의 축제 문화 이 원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그 해당 지역에서 다시 유지한다면 오늘날 여러 지방의 그 다양한 축제들이 그걸로 인해서 더욱더 새롭게 축제 문화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전통 문화의 재창조입니다. 자, 그러니까 후진국이라든지 또는 약한 그런 나라에서는 외부에 의해서 외래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거의 그 전통 문화들이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보존되지 않고 사라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외래 문화가 그것을 차지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따라서 일반적으로 재래 문화는 외래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현대화되고 또 외래 문화는 그 재래 문화의 그 바탕, 토양 때문에 또 토착화되면서 자국화되는 그런 재창조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경우에 현대화는 전통의 현대화뿐만 아니라 외래 문화의 자국화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전통 문화를 복원하고 발전시켜서 우리의 그 나라 그러니까 자국적이고 현대적인 미래 문화를 창조하는데 그 기반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전통 그 문화들, 전통 예술 같은 것들이 현대화되고 재창조돼서 성공하는 경우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국악이라든지 사물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현대화되고 재창조돼서 우리의 전통 문화로서 새롭게 또 자리 잡아가는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전통 문화의 진흥입니다. 전통 문화를 재창조하는 일에 소홀히 하거나 또는 남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착각을 하거나 또는 모방하고 창조하는 것이 서로 혼동이 되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오늘날 많습니다. 물론 문화는 항상 변화하는 것이고 또 새로운 시대나 환경 속에서 새롭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바탕에는
또 일관되게 전승되고 유지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독창적이거나 또는 일부가 변화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내려오는 것이 바로 전통 문화입니다. 자,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가치관이나 변화된 문화적인 환경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시대가 고도로 급변하게 있고, 또 산업화가 되고, 또 과학화가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런 시대 변화, 사회 변화에 따른 새로운 문화적인 가치나 규범들이 만약에 형성되지 못하면 전통 문화가 와해되거나 또는 단절되는 문화 공백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통 문화가 새로 유입된 그런 외래 문화와 서로 상충이 되고, 또 서로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가치관과의 또 마찰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통 문화는 단절되어서도 안 되고, 또 그대로 고정되어서 답습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또 그 상황에 맞게, 시대에 맞게, 변화에 맞게 변화되는 가변적인 그런 창조적인 전승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전통 문화의 진흥을 위해서는 우리의 전통 문화, 우리의 고유 문화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 부족하다, 떨어졌다, 이런 우리 낡은 것이다, 가치가 없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고정관념에서 빨리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그런 시각에서부터 우리가 빨리 벗어나서 우리의 전통문화, 고유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또 긍정적인 그런 차원에서 변화 또는 발전 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전통문화의 정립과 또는 나아가서 진흥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통문화의 재조명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서구의 문화로 인해서 해체되거나 또는 와해될 위험성이 있는 우리 전통 문화적인 요소들을 발굴하고 정리해서 더욱더 새롭게 그 가치를 부여하고, 또 현대적으로 또 재창조하고 그 생명력을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통 문화에 대한 현대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전통적인 어떤 관념이나 우리의 생활 습관 중에서 현대사회가 보편적으로 또 추구하고 있는 그런 가치가 또 부적합하거나 현대사회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어려운 것들은 현대적인 가치관과 또는 사회 조건에 맞도록 수정하고 개선하는 그런 현대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통 문화와 외래 문화를 조화를 시켜 나가는 거죠. 융합을 시켜 나가서 또 새로운 고유 문화를 창조하고 만들어 나가는 거죠. 문화적인 능력을 배양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제 전통 문화를 현대의 현 시대에 맞게 되살리고 또 현대화해서 창조적인 그런 계승을 해 나감으로써
우리의 전통 문화, 고유 문화의 아이덴티티를 확립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그런 아주 꾸준한 노력, 부단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